엔벨로프와 거래량의 조합은 시장 에너지가 바뀌는 지점을 포착하는데 아주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엔벨로프는 일정 퍼센트로 만들어진 고정 밴드이고 볼린저 밴드처럼 변동성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열과 과매도 구간을 일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좋고, 진짜 매매 타점은 돌파가 아니라 복귀하는 시점, 여기에 거래량까지 더한다면 정확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퓨처스 트레이딩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처스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깊게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는 지표, 바로 엔벨로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엔벨로프는 볼린저 밴드와 비슷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작동 원리와 계산 방식, 그리고 매매 타점도 전혀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엔벨로프의 구조와 기본 원리,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의 근본적인 차이점,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벨로프의 구조부터 살펴보면, 엔벨로프는 단어 그대로 가격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형 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게 되면 차트에는 3개의 선이 표시가 돼요. 상단선, 중심선, 그리고 하단선. 기본적으로 중심선은 보통 14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고, 상단선과 하단선은 그 중심에서 일정 비율만큼 위아래로 벌어져 있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중심선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엔벨로프의 폭을 5%로 설정을 했다면 상단선은 1,500원, 그리고 하단선은 9,500원이 됩니다. 즉 가격이 일정 비율로 고정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구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 고정된 폭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도 이 밴드 폭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 부분은 볼린저 밴드와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게 되면 밴드가 위아래로 벌어지게 되고, 반대로 조용했을 때는 밴드가 이렇게 좁아져요. 즉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는 밴드입니다. 반면에 이 엔벨로프는 변동성이 크던 작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몇 퍼센트의 일정 범위를, 그냥 퍼센트를 정해두고 그 범위를 기준선처럼 고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볼린저 밴드는 즉각적인 반응형 밴드, 엔벨로프는 안정적인 기준형 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차이가 실제 매매에서는 꽤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짜 신호가 자주 나와요. 반면에 엔벨로프는 변동성이 크던 작던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울타리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요동보다는 평균 회귀 흐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이 지표의 핵심은 단순해요. 가격이 일시적으로 벗어나더라도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다. 바로 이 성질을 시각화한 게 이 엔벨로프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평균 복귀형 매매의 기초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가 변동성을 해석하는 지표라면 엔벨로프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복귀 지점을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자, 이제 실전 적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해요. 가격이 상단선 근처에 왔을 때는 과매수, 하단선 근처에 돌아왔을 때는 과매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돌파가 아니라 복귀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밴드를 돌파하면 바로 진입을 하려고 하지만 엔벨로프에서는 그게 아니라 밴드 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가 핵심 타이밍입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가격이 상단 밴드를 뚫고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구간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상태의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도에 진입을 하기보다는 캔들이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시점에서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단선을 강하게 이탈했을 때는 공포가 극대화된 상태예요. 그 뒤에 캔들이 다시 엔벨로프의 하단선을 올라왔을 때 이 시점에서 매수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심선에 닿았을 때 1차 익절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다가
상단선에 도달을 했을 때 나머지도 익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도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매도에 진입을 해서 중심선에 나왔을 때 분할 익절을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는 쭉 들고 가다가 하단선에 도달을 했을 때 전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밴드를 벗어났을 때가 아니라 복귀할 때가 진짜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함께 보면 신뢰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밴드 밖으로 강하게 이탈을 했는데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면 그건 단기 과열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진입하지 말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밴드 안으로 다시 복귀할 때 진입을 한다면 가짜 돌파를 피하고 훨씬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선 돌파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캔들이 밴드 안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매수세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결국 엔벨로프는 단순하지만 정확한 기준선 매매예요. 특히 볼린저 밴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신호가 헷갈렸던 분들이라면 혹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기준이 잘 안 잡혔던 분이라면 이 엔벨로프를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볼린저 밴드보다 확실히 안정적이면서 명확한 구조로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퓨처스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